혹시 뒤에 바로 수업 있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점심 약속 있거나? 그런 거 있어 혹시? 없어? 조금 넘어도 괜찮아. 시간. 웬만하면 맞출 건데 한 10분 정도 혹시 넘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네,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또 진도를 좀 나가야 여러분들 과제도 해오고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여러분이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문제마다 개념이나 유형들이 좀 있겠지만 꼭 핵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 함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맞죠? 그냥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1차 함수식 세울 때 뭐하고 뭐 하면 되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해도 돼. 그냥 알잖아. 뭐야? 그쵸.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물론 두 점을 알아도 식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 요소는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꼭 여러분이 아예 그냥 뇌 속에 집어 넣어 놓으세요. 1차 함수 식을 세울 때는 무조건 나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세울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하거든 원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으로 식을 이제 어떻게 한 번에 세우는 거냐면, 자,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가 m, 한 점이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y는 m, 기울기 만들어주고 한 번에 쓸 거예요.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혹시 예전에 이거 식 세울 때 이렇게 안 세우고 y는 기울기 알았으니까 m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알파랑 베타 집어넣어서 b를 찾아서 했었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바로 기울기,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x좌표의 표현법은 m으로 기울기를 묶어놓고 x-x좌표 더하기 뭐 하시면 돼요? y좌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한 번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형태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울기와 x, y좌표입니다. 알겠죠?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두 점이 나왔어요. 두 점이 나왔을 때도 식을 세울 때 이거는 그냥 점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잘 나오게 할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점 있습니다. 얘로 1차 함수식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오셨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너무 이제 좀 어렸을 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점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하는 방법이 있지. 근데 그 방법은 너무 좀 유치한 방법이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두 점이 나왔어도 뭐해? 기울기와 한 점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얘 점과 점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지. x값의 증가량은 2분의 y값의 증가량은 빼면 얼마? 6으로 바꿀게요. 자, 빼면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한 점은 얘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2지. 그래서 직선의 방식 세운다 하면
y는 2 해놓고 요걸로 합시다. 이게 숫자가 더 쉬우니까 x-1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뭐 얘는 이게 이쁘게 전개해서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얼마가 되냐면 저기 뭐야 2x가 되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나 얘를 이거를 집어넣나 똑같습니다. 결과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점이 나오더라도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직선의 방식을 세울 때 항상 기울기와 한 점으로만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그냥 말로 해도 가능한 것들은 쭉쭉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7쪽에 필수 1번에 기울기 나왔고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한 점이 되는 거니까 알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필수 2번에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분점 구하시고 5,2도 구해놨으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한 점 또 대입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3번 뭐 x절편, y절편 있으면 이걸로도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그 풀이에 밑에 풀이 보면 보이지 조그맣게? x절편 6이 y절편 마이너스 2인 방정식은 6분의 x 이렇게 돼 있잖아. 얘도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히 할게요. 3번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너무 공식을 많이 쓰면 좋진 않거든. 필요한 것만 딱 하자고. 그냥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니까 6점으로만 할 거면 6,0이랑 0, 얼마? 마이너스 2. 그냥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식을 그냥 세우십시오. 그게 나아요. 아니면 좌표를 그려서 마이너스 2, 0, 얼마? 6. 여길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 그림을 그려놓으면 기울기가 더 잘 보이는데 기울기는 원래 얘분의 이 증가율이잖아. 알지?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가 증가하느냐가 기울기란 말이야. 요 경산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럼 y는 3 이걸로 할까? x-0 그럼 3x지. 마이너스 얼마? 2. 미안해요. 거꾸로 했죠. 얼마죠? 완전 잘못 그렸네. 6,0이랑 마이너스 2. 자, 요 두 점이잖아요. 자, 뭐 연습 한 번 더 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x가 얼마 증가했어? 6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해? 2 증가했다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 6분의 2니까 얼마 나와? 3분의 1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3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럼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얼마인데요? 2 y절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점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절편 나왔을 때 공식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4번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 필수 4번 문제. 자, 그랬을 때는 뭐 이걸로 직선의 방식을 세워도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세워서 문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얘의 기울기와 얘를 연결한 기울기나 얘 세 개 이렇게 AC를 이용한 기울기나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얘로 만든 기울기와 얘로 만든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기울기와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 볼게요.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에 점 A를 하나 찍을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하래?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래. 그럼 넓이를 이등분하게 지나가려면 밑변이 어떻게 되면 돼요? 말 그대로 이등분 내면 넓이가 이등분 되죠? 어떤 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는 이 대변의 중점의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딱 반땡 되겠죠. 자, 그래서 점을 이제 잡아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요 점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요 C는 얼마예요? 3,4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한 점 알고 있지? 또 다른 점을 알려면 요 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요 점은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두 점의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1,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3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걸로 뭐 하면 돼?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또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 이렇게 빼볼까요? 그러면 3분의 이렇게 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한 점은 1,3을 사용합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됩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직선의 방식 구했어요. 저 전개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수 6번 직선의 그 방정식이 다 완성 안 돼 있고, 자, 형태가 요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다 몰아진 형태지. 뭐 얘도 당연히 이항을 하면 1차 함수 직선의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ABC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니까 직선의 개형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냥 1번만 하나 해볼게요. 1번만 해도 여러분이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BC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직선의 방식 형태로 이항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이렇게 해놔야 잘 보일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AC가 0보다 크대. 여기 AC는 없네. BC는 0보다 어떻대? 크대요. 그럼 AC 0보다 크고 BC 0보다 크면 요건가요? 요게 BC죠. 얘가 그럼 뭐예요?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맞냐? AC, BC.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B분의 A의 부호를 찾아야 되지. 자, 얘는 지금 플러스 맞죠? 그럼 얘 기울기의 부호를 따져보면 얘네 둘 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둘 다 플러스면 C가 뭐야? 플러스 되고 B가 뭐야?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뭐예요? C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둘 다 마이너스가 되죠. 자, B분의 A는 BA를 곱하는 거죠. AB를 곱하면 둘 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죠.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뭐예요? 둘 다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플러스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고 Y절편도 뭐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자면 Y절편이 마이너스면서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은 1, 4분면을 제외한 2, 3, 4, 4분면 지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호를 따져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결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설명할 게 하나 있어. 자, 봅시다. 좀 내용이 쉽은 내용은 아닌데 아마 지금 이제 비슷한 내용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는 좀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하긴 하는데 하나는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 뭐냐 개념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요령인데요.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두 직선은 뭐가 생겼어요? 교점이 생겼어요.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제3의 직선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만 지나면 되겠죠? 무수히 많아요. 자, 무수히 많지만 이게 아무거나 다 된다는 아니고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지날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 우선 이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 요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또 다른 직선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보세요. 우선 더하세요. ax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by 플러스 c 더하기 한쪽에다가 k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 곱할게요.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나와요.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이런 꼴로 나와요. 그러면 이 제3의 직선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거냐면 원래 두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쪽에 k 값을 곱해놓은 k의 배수 형태의 직선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k 값을 따라서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봐봐. 요 교점을 한번 우리가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 알파, 베타가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요 1차식이라고 할까요? 요 식에 대입해도 0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왜냐면 요 위에 점이니까. 요 아래에다가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얼마 돼요? 0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는 0이 성립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두 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알파, 베타의 저 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한쪽에다가 K를 곱해줄 겁니다. 양변에 K를 곱해도 계속 등식은 유지되는 거 맞죠? K 곱해도 여기 0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뭐 한 거예요? 그냥 더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더하면 어떻게 나와?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 더하기 K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는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긴 어떤 이제 요 형태의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도 뭐가 성립해? 0이 됨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얘도 어디 지난다는 얘기예요? 요점 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있으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형태가 된다. 맞는 말이죠. 말 이해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헷갈리면 얘기해. 어때? 이해가? 확실해? 애매하면 안 돼? 이해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형태를 만든다가 좀 중요합니다. 이 형태가
된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좀 심한 내용이에요, 원래. 단, 이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많은 K값에 따라서 수많은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없어지는, 순수하게 얘만 되는 직선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럼 어떤 직선이 안 된다? 요 K 안에 있었던 요 직선은 못 만든다 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많이 잊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봐봐. 이게 이제 왜 이 직선이 안 되냐면, 이 내용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봐봐요. 내가 여기다 K라고만 했잖아. 근데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직선의 형태는 여기다가 m을 곱해도 되고 여기다가 n을 곱해놔도 는 0은 성립하죠. 어차피 얘가 0인 상태에서 m을 곱해도 0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를 더하게 되면 얘가 m 여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더하기 m은 0이 성립한다. 이 형태거든. 거기에서 이거를 굳이 얘랑 두 개까지 얘를 둘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양면을 m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으로 나눠져. 그럼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넘어간 상태에서 요거를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K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얘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양면에 요 m을 나누는 순간 이 m이 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안 되죠? 그럼 앞에 있었던 요 개수가 이쪽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0일 때만 이게 지워지고 요 식이 온전히 혼자만 남겠죠? 근데 여기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이 없어진 얘만 홀로 존재하는 식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무수히 많아서 다 되지만 아까 여기에다 K 곱해놓은 요 형태 있지? 요 직선은 그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략 요 정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무거워서 다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거든요. 공식과 개념은 요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많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형태는 이렇다. 자, 근데 이제 얘 말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선에 정해진 점이에요. 불변이죠. 이 직선이 꼭 지나는 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거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울기가 뭐였어? 한 점이었단 말이야. 그 중에 우리가 뭘 안다는 얘기야? 한 점을 알았을 경우에 직선의 방식을 세우라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정점을 잡아볼까? 예를 들어 1,2였어. 그러면 어떤 직선이 1,2를 지난대요. 그럼 저희는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한다? 기울기 모르니까 a 또는 m 아무거나 두셔도 되고 a라고 해볼까? a x 마이너스 얼마? 1 플러스 얼마예요? 2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직선의 방식이지.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아는 대로 조사해보세요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A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모르는 지금 요걸 이제 보통 미정계수라고 부르는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한 개면요 이 직선은 무조건 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미정계수로 식을 묶어줍니다. 그럼 y는 이거 어떻게 해? a로 묶어. 그럼 x-1 얼마가 돼? 내가 요걸 그냥 똑같이 쓴 거거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 아,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이 직선에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정점을 꼭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직선의 정점이 얼마예요? 1,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이 직선이 뭐 몇 사분면 지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때 이 정점을 꼭 잡아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줬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 식이 주어졌는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하나일 경우는 반드시 뭘 찾을 수 있다? 정점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무겁지 않죠? 얘가 훨씬 가볍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도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정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어디 적을 수 있으면 적어두실래? 오른쪽 거는. 오른쪽 정점을 찾는 직선은 좀 중요해요. 여기 이해 가지고 오른쪽은 왼쪽은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 필수 7번 보시면 자,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뭐 식으로 생각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얘는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요거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구분해주면 요게 2x, k가 없는 항 얼마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있는 항 묶어주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x 얼마죠? 플러스 3y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여기에다 적었던 거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실제로 한 직선이죠. 이 직선은 뭐한다?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뭘 지나요? 교점을 지난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교점을 지나니까 얘네들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얘 0 얘 0 직선 만들어서 얘랑 얘랑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연립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xy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중 누구는 표현 못한다? 이 직선은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뭔 표현 못한다? 요 직선은 표현하지 못할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k가 붙은 이쪽에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문장 넘겨서 발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어려운가 봐. 진짜 어려운가 볼까?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요.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2는요.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도록 하는?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 구하래요. 그럼 잘 봐요. 그럼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고 싶으면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확실히 그릴 수가 있겠죠. 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 위에 있는 거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쉬운 건 x절편, y절편 찾은 다음에 찍고 이으는 게 제일 편해. 그럼 x절편은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y에다가. 얘 지우고 생각하면 x절편 얼마야? 2지. y절편이 얼마야? x의 0은 얘도 2죠. 요거잖아. 자, 그럼 얘랑 어디에서 만나래? 1사분면 위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요 사이에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누가? 얘가. 그러면 얘를 아예 모르고 있으면 어디다가 그려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어디다 그려봐야 돼? 이러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모르는 미정계수가 m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직선에 뭘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 다 지웠네. 정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y는 얘 이항시켜놓고 얘 m으로 묶으세요. m x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 요 형태 맞아요? 그럼 이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얼마를 지나?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얼마? 1을 요 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 순간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럼 얘가 1사분면에 저 만나려면 여기 두 점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요 축의 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보단 커야 되고 얘보단 작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 뭐 구하래? m 값의 법을 구해야 돼. m이 뭐지 지금? 기울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1 여기 요거부터 요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요 기울기 어떻게 되죠? 3분의 1 맞아요?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죠. 내려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어때야 돼? 크고 계속 커지다가 요 기울기 1분의 1이겠죠. 얼마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1보다 작아야겠죠. 저 축 위에 점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필수 9번. 자,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방정,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데?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방정식. 근데 이거를 저 정점식으로 세울 수 있거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했지? 하고 하나의 한쪽에 뭘 붙여? K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다?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뭘 지나는 거다?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다 라고 아까 맨 처음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2,1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K 값이 나오겠지. K만 구하면 얘를 합치면 뭐예요? 직선의 방식이 나오는 거겠죠. 넣어볼까요?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K에다 얼마 집어넣어? 3분의 1 집어넣고 합치면 직선의 방식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얘랑 교점 제한해서 얘네들 뭐예요? 연립하면 뭐가 나와?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지? 그럼 그 점과 2,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K 놓고 하는 식 형태로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많이 잊어버릴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말은. 그래서 아마 이 풀이가 두 개인데 다른 풀이에 방금 두 번째 얘기했던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잘됐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쑥 설명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예요?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또는 일치할 수도 있긴 하겠지. 똑같이 겹쳐지면. 근데 겹쳐지면 같은 직선인 거예요. 그냥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근데 이건 뭐야? 얘네 기울기가 같거나 기울기가 어떻다? 다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건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볼게요. 필수 10번 갑니다. 필수 10번에 두 직선의 평행할 때 상수 A 구해라. 여러분 수직일 때 기울기 배운 적 있나요? 몰라서 그래요. 한 번 더 배웠어? 수직 관계. 두 직선의 수직일 때. 안 배웠어? 앞 과정이 혹시 까먹을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볼게. 직선이 두 개가 있어. 하나 ax 플러스 b고 하나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관계는 a랑 a 다시가 어때요? 같을 때 뭐합니까? 평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하면 a랑 a 다시가 같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말이 있으면 처음에 왔으면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많이 쓸 거예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알고 있을 겁니다. 수직인 경우는요, 가장 간단한 거는 a랑 a-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이항만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를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두 기울기가 어떤 관계냐면 마이너스 역수 관계예요. 수직이면요 두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2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로 마이너스 역수 관계입니다. 수직일 경우에는. 아시겠죠? 이거 처음 배우는군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같고 수직일 때는 마이너스 역수 관계 또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1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x절편이 4인 직선 방식을 구하시면 너무 쉬울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해보자. 11번에 2번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요 여기에 뭐인?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세우려면 계속 기울기와 한 점을 아셔야 되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 기울기와 수직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항하고 2만 나눠보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와 뭐인?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했잖아. y는 기울기와 한 점 마이너스 3분의 2 한 점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두 점에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이게 있나봐.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수직 이등분선. 제가 외심할 때 썼지. 수직으로 지나면서 어떻게 한다? 반으로 쪼개는 선.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건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노란 선을 구하려면 얘도 뭐예요? 직선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요소가 기울기와 한 점이다. 우선 한 점 구할 수 있지. 얘네들의 무슨 점인가? 중점이잖아. 맞지? 그럼 중점을 구해.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1,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렇죠. 한 점 나왔죠? 기울기를 구하래. 기울기는 얘랑 얘랑 뭐야? 서로 수직 관계란 말이야. 그럼 이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자, 우선 이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X값의 증가는 4분의 Y 값의 증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빼는 거 맞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이 흰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적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아, 네. 뭐 찾았어요? 기울기와 한 점 찾았어요. 그러면 Y는 기울기 2분의 1에 X-1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갑니까? 네, 이게 수직 이등분선 방식을 구하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13번. 세 직선이 있어요. 우선 적어볼게요. x-y는 0.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 5x 마이너스 ky는 15. 자,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래.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언제 삼각형이 이루는지 볼까? 이럴 때 삼각형이 이룬단 말이야. 삼각형이 이루는 경우는 세 직선이 모두 기울기가 다 다른 경우에. 겹치는 기울기가 없을 경우에 뭐예요? 삼각형을 이루죠. 그럼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적어도 셋 중에 적어도 두 개가 평행하면 삼각형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이렇게. 셋 다 평행해도 이루지 않겠죠. 근데 우선 적어도 두 개가 평행하면 이루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모르지만 얘랑 얘는 기울기를 이미 알잖아요.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얘가 돼야 되고 나머지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 얘랑 얘가 뭐가 돼요? 평행한 경우입니다. 이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세 직선이 셋 다 평행하지 않지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어디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뭘 이루잖아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은 절대 평행이 아니니까 얘랑 얘가 평행할 때 K값, 얘랑 얘랑 기울기 같을 때 K값을 구해서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세 직선의 교점이 같은 거지. 그러면 얘랑 연립해서 뭐해? 교점을 구해.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 K값이 나오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파트 넘어가서 뭐 이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공식 유도는 하지 않을 거고요. 공식 하나 배울 겁니다. 이거 나중에 내신한테 외우지 말라 해도 외워요. 이거 못 외워놓으면 거의 뭐 이쪽 직선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필요한 문제들 다 못 풀거든. 이게 꽤 많이 나와서. 자, 공식입니다. 직선이 있고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항상 최단거리입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릴 수 있는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보통 이제 B라고 많이 부릅시다. 거리를 B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 직선의 방식 세워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점 잡아볼게요. 이 점은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 거리 D는 분모는 루트, 자 요거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이에요. 이거 몇 번만 하면 금방 외웁니다. 분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그 다음에 x의 개수 곱하기 x좌표예요. 요 한 점에. 그러면 a 곱하기 얼마? x1입니다. y의 개수 곱하기 y좌표예요. 더하기 by1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 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보통 점직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줄여서 점직거리 공식입니다. 저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써있을 거예요. 그냥 책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거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거리 점직거리 만들 때 무조건 이렇게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으로 다 몰아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간 맞춰 끝날 수 있겠네요. 자 14번에 점 2,3과 y는 4분의 3 x 플러스 2분의 k.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의 거리가 얼마야? 2일 때 k 값에 모든 k 값을 합을 구하래요. 자 이걸 먼저 하시려면 그 이항시켜서 일반형으로 만들게요. 그럼 양변 일반형이라고 해버렸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방정식처럼 양변에 3을 싹 다 곱해. 그럼 4y는 3x 플러스 2k인가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이죠. 요거 맞나요? 그러면 얘와 얼마? 2,3과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저 공식 쓰는 거예요. 자, 거리 루트 a제곱 요거야. 9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9 더하기 16 얼마죠? 루트 25죠. 그네 절대값 얘랑 얘랑 x좌표랑 x의 개수랑 x좌표 3이 얼마? 6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랑 3 마이너스 얼마? 12 상수항 얼마? 2편. 얘가 얼마래? 2죠. 이게 간단해. 그럼 이거 얼마죠? 분모가 5죠. 요것도 정리하면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인가요? 이 2호 얼마죠? 10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떼면서 이쪽에서 뭐 하시면 돼요? 뿔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k 마이너스 6은 뿔만 얼마 나오니까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2k는 6뿔만 얼마? 10이 나오겠죠. 그럼 6뿔만 10이니까 얼마예요? 16번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자, 2k가 16이니까 k가 얼마 나와요? 8. 2k가 마이너스 4니까 k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얘가 좀 복잡해. 요건 되면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점들이 이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거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요거 할까요? 높이 하시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 하면 돼? BC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밑변 나오지? 요 높이를 구하려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BC의 직선의 방식을 세운 후 점과 뭐 해야 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요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좀 복잡합니다. 자, 우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을 구하려면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16 36 맞나요? 16, 36 다음에 얼마죠? 52인가요? 그럼 요 밑변이 얼마나 되는 거야? 루트 5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높이 구하려면 이게 좀 좋다는 거야. 얘로 직선의 방식을 먼저 세워.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기울기 구해봅시다.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6이죠. 4분의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2분의 3인가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와 한 점 얘로 할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2를 다 여기다 곱할까요?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3은 여기다 곱하면 되지 3x 플러스 3 여기다 2 곱해놨죠? 마이너스 얼마? 8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갈까 이번 이쪽으로 3x 플러스 2y 플러스 얼마죠? 5 얘랑 얼마? 2,5까지의 거리 구할 거야 점직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16 더하기 4인가요? 아 뭔 소리예요? 9 더하기 4인가요? 그럼 얼마죠? 루트 13인가요? 절대값 곱합니다 6 곱합니다 10 그대로 씁니다 얘는 항상 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저 높이가 되죠 그럼 루트 13분의 얘는 계산이 되지? 얼마냐? 21이니?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야? 높이에요 저 루트 52가 4에 4, 32 2 루트 13인가요? 아유 이쁘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삼각하니까 꼭 이거 꼭 해줘야 돼 이거 나누기 안 하면 큰일 난다 얼마 나옵니까? 2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이거 나중에 쓸 일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 혹시 뭐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저는 이걸로 안 할 건데, 이렇게 저 x좌표 xy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뭐 곱하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좀 복잡해. 이렇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할 거고, 자, 잘 봐. 요거는 이해 갔지? 어떻게 하는지? 좀 복잡하죠? 저 세 점인데 한 점이 원점이면 공식을 만들기가 편해요. 대충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세 점이 있어. 그랬을 때 한 점이 원점이면 요 세 점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사선 공식이라는 것으로 구할 건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 원점을 이제 무시하면 되고요. 얘네만 갖고 하면 되는데 간단해. 2분의 하고 절대값 쳐. 그 다음에 서로 x자로 곱하고 빼면 돼. xy 거꾸로 x자로만 곱하고 그래서 이제 사선이라는 뜻이거든. x자로 곱하고 빼면 되는데 뺄 때는 아무 방향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6, 3, 18, 4, 5 이거 하나 4, 5 이거 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할 거니까요. 절대값 칠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렇게나 빼셔도 돼. 그게 너무 편하지. 그럼 얼마 나와? 이렇게 나와요. 1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1일 거예요. 알겠죠? 자, 물론 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잘 봐요. 근데 이거는 뭐의 한정이에요 지금? 한정이 뭐일 경우? 원점일 경우에 이 공식이 성립된다는 한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아무거나 가장 간편한 걸 원점으로 보내세요. 점을 하나.
전 얘를 보내겠습니다. 자, 얘를 원점으로 보내려면 x는 얼마? 1을 빼야 되고 y는 얼마를 넣어야 돼? 4를 더하면 원점으로 가는 거 맞아? 자, 그렇게 해서 제 한번 해볼게. 그러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되고 나머지도 똑같이 저렇게 평행이동시켜요. x-1 평행이동시키고 y 플러스 4 평행이동시키세요. 그럼 점 b는요. x-1 평행이동시키면 마이너스 4 y 플러스 4 평행이동시키면 얼마 되죠? 6이 되죠. 그 다음 a는 x-1 평행이동시키면 1 그 다음에 y 플러스 4 평행이동시키면 얼마 돼요? 9가 되죠. 그럼 똑같이 우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렇게 막 네 맘대로 옮겨도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 봐봐 원래 ABC였어.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얘를 어떻게 했어? 똑같이 평행이동 시켰지. 그러면 삼각형의 뭐야? 크기는 변하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상관없죠. 그럼 아까 이 정답이 얼마였냐? 21이었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알고? 2분의 절대값 내가 x자로 빼고 싶은 대로 빼십시오. 4하고 마이너스 36 6일은 6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얼마죠? 42죠. 나오네요, 그죠? 아주 쉽게. 그래서 이렇게 x자 사선 공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선 원점으로 하나를 무조건 보내시면 돼요. 하나를 원점으로 만드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원점으로 무슨 이동? 이동 후 A, B, C, D 0,0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넓이 S라고 할 거야. 공식은 2분의 절대값. 내 마음대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꿀팁이에요.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삼각형 세점 나왔을 때 넓이 구할 땐 사선 공식으로 구하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훨씬 어려운 거 알겠지? 계산도 복잡하고 실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거예요, 저거. 됐죠? 알고 계세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뭐냐면 두 직선이 있어. 그럼 두 직선에 각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얘를 반대하는 이렇게 관통하는 요 저 파란 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냐면 y 얘는 y 이런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자, A, B라고 할게. 이 그냥 파란 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이게 점찍거리긴 하거든.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럼 얘랑 서로 어때? 똑같지 않아요? 합동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한 점에서 이 파란 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각각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두 거리는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 점에서 얘에 대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로 등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볼게요. 얘네 둘로 먼저 써볼게요. 그럼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에요.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죠. 절대값 x의 개수 곱하기 x좌표 2a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얘와 여기서 여기 거리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해주면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4, 5. 루트 5 똑같네요. 절대값 얼마? 1a, a, b,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이 등식을 풀어내시면 잘 봐. 얘는 더 없어지지. 그 다음에 a, b에 대한 어떤 등식이 나오거든. 근데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직선에 어떻게 보면 x좌표 뭐야? y좌표란 말이야. 그럼 이 점으로 a, b로 식을 만들면 x, y에 대한 함수식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a를 x로 나중에 바꾸고 b를 y로 하고 바꾸면 되잖아. 실제로 이 좌표들의 점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둘 다 절대값 있을 때 제거하는 방법. 통으로 절대값이 다 있으니까 양변에 절대값을 떼면서 한쪽에 뿔만 붙여주시면 돼요. 알죠? 아까 그래서 x는 뭐다? 요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a-b-1에 한 번은 플러스 a 더하기 얼마? 2b-1. 한 번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 좀 해주시면, 자, 어떻게 할까? a 이거 없어지네. 는 얼마죠? 3b.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주시면 3a, b는 마이너스 3a, b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간 거지 지금? 아, 이렇게 간 거지?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x좌표, y좌표라고. x, y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3y는 얼마죠? x. y는 얼마죠? 3분의 x.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몇 개가 나왔어 지금? 두 개가 나왔지.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알아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한 거거든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알아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 관계예요. 맞아요? 얘 두 각 똑같죠? 얘 두 각 똑같죠? 이거 총 합치면 180이죠? 180에서 동그라미랑 x 하나씩 있으니까 90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 뭐야? 수직 관계예요. 수직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역수관계. 수직 관계 직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막의 이등분선의 방정식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 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는 64쪽까지, 그 다음에 RPM도 직선의 방정식까지 풀어오시고, 이 저랑하는 도형의 방정식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은 없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주 월요일 한 열흘 정도 후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RPM도 잘 해오십시오.